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어, 영상을 이제 올리고서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영상을 만드는 좀 힘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업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뭐 설계랑 이제 제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작년에는 좀 R&D 예산 같은 게 이제 삭감이 돼서 좀 널널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바빠져서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영상을 좀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음, 저 나름대로 이제 커리큘럼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강좌의 순서를 스케치 워크벤치 그리고 이 순서로 스케치 워크벤치, 스케처 워크벤치,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테크 드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 워크벤치에 관련된 영상들만 쭉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댓글들을 이제 보니까 피드백 주신 것들을 보니까는 이제 음, 어셈블리 부분에서 좀 많이 갈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댓글도 있었고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도 어셈블리 좀 강의를 요청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아무래도 순서상 어셈블리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스파식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스파식으로 해서 어떻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어셈블리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특히 이제 어셈블리를 만들 때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면을 참조해서 뭔가 파트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응한 이제 어셈블리가 된 어떤 구조 또는 이제 다른 어떤 파트를 베이스로 해서 그걸 참조해서 어떤 파트를 만들고 다시 어셈블리에 반영하는 요거 과정을 지금 한번 요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팟식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은 약간 좀 편집을 많이 못한 상태로 그냥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말이 좀 어눌하거나 좀 흐름이 말을 조금 버벅여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어셈블리로부터 어셈블리 된 걸로부터 이제 참조를 해서 어떤 파트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이제 새 파일을 먼저 만들고요. 하나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저장을 하고 마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모터 마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마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건데 제가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좀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하나 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녀석을 좀 불러오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그랩캐드에 가시면 그랩캐드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뭐 스텝 모터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올 건데요. 저는 이제 네마 17이라고 하는 보통 요새 이제 많이 쓰는 그 42각짜리 스텝 모터죠.
40각인가요? 이게 하여튼 이제 그 스텝 모터인데 요거에 이제 마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 보고요. 네, 여기 스텝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프리캐드에서 한번 불러올게요. 자, 그래서 프리캐드에서 임포트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스텝을 불러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지죠. 그러면 이제 파트, 요 노란색은 파트예요. 지금 이게 파트고 이제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청록색, 파랑색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디에 해당을 해서 보통 이제 보통 스텝 파일들을 불러오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바디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파트를 이렇게 구성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만드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 자체를 파트로 놓고 그 밑에 이제 작은 그 구성하고 있는 바디들이 모여서 파트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편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마운트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아답터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브라켓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마운트 역할을 하는 브라켓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운트라고 하죠.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만들어도 되거든요. 바로. 근데 어셈블리 상태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셈블리로 먼저 불러와서 그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셈블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셈블리 워크벤치로 들어가셔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셈블리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assembly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놓으면 이제 이제 요것들을 이 어셈블리를 불러와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모터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만들 거라서 모터를 이제 어셈블리로 끌고 와야지 돼요. 끌고 온다기보다는 링크를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요 이제 인서트 컴포넌트라는 거를 눌러 이제 클릭을 하시면 내가 뭐를 어셈블리로 불러올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OK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지금 이런 자물쇠 아이콘이 하나 생기죠. 이 자물쇠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어셈블리를 하려고 하면은 원통형으로 해서 구속 조건을 준다거나 면으로 준다거나 뭐 면과 면 사이의 거리로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속 조건을 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처음으로 뭔가 하나 불러왔잖아요. 그때는 얘를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맞출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처음으로 불러온 파트를 그냥 고정을 해버립니다. 그 상태로. 그래서 그 걔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어셈블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얘가 기준이다. 얘 그냥 이 녀석이 원래 파트 상태에서의 그 자리에서 그냥 픽스가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게 이 자물쇠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파트들이 여기에 다 달라붙게 되는, 이렇게 다른 파트에 이게 가서 붙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들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붙게 되는 이제 그런 어셈블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어셈블리에다가 이걸 불러왔는데 지금 아무런 그림에선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셈블리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비활성을 하나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옮겨 볼게요. 옆으로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 놓고 OK를 눌러 본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를 활성화시키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었던 그 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셈블리로 해서 링크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작업하는 그냥 습관 정도 작업하는 그냥 각자의 방식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파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나중에 또 임포트를 해주고 그러면은 어셈블리가 중간에 껴 있어서 약간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거나 중간에서 어셈블리 찾아야 되고 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이렇게 두고요.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아니네요. 자, 여기서 요거를 뭐 파츠 이런 식으로 놓고, 보통은 이제 요 파츠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한꺼번에 그냥 비활성화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편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어셈블리만 보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를 일단 이렇게 놓으면은 어셈블리가 하나 불러와진 겁니다. 지금 하나만 있어서 이런 거지. 그래서 아까 그 댓글 남겨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두 INC, 두 INC 지금 1267님께서 남겨주신 게 이제 뭐였냐면은 프리 저기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를 참조해가지고 다른 파트를 설계하는 강의가 있을까요? 라는 거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죠. 어셈블리가 된 상태입니다. 혼자 있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얘를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얘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파트를 먼저 다시 보이게 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마운트를 이제 만들려고 제가 파트는 하나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 밑에 바디들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 디자인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액티브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디를 하나 생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바디가 액티브 바디가 생성이 되면은 바로 그냥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반드시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어셈블리가 된 거에서 요거는 이제 안 볼게요.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요 면을 가지고서 보통 이제 뭐 요것들의 따로 도면을 이용을 해서 이 친구들의 치수를 재고 뭐 치수를 알고 해서 그 파트를 따로 그린 다음에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요청하시는 건 요걸 그냥 참조를 하는 거니까. 자, 요거 어떻게 하시냐면 요 면을 클릭을 하시고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서브 오브젝트 쉐입 바인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요 내가 클릭한 요 면의 형상을 그대로 따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 파트 편집할 때 요 밑에 이렇게 붙어요. 지금 뭐 조금 필요상 몇 개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른 면들도 다 클릭을 해서 뭐 경계가 되는 지금 요쪽이 이쪽보다 살짝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더 컨트롤 눌러서 모서리를 몇 개 더 따고요. 그 다음에 이 쉐입 바인더를 누르시면 마찬가지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걸 참조를 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잠깐 지워놓고 보면 이제 바디를 편집할 때 요것들을 어셈블리 된 이제 형상이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파트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트를 그냥 만들어 보면 요 면에다가 바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이걸 참조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케치 워크벤치 강좌에서 또 올릴 거긴 하지만 다음 강좌에서 요게 나올 건데요. 지금 요 Create External Geomet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안 하고 그냥 스케치를 하려고 하면 이 스케치에서 이 지금 쉐입 바인더로 불러온 요 참조면이나 이런 참조 형상들을 어떻게 뭐 스냅이나 이런 게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요 지금 익스터널 지오메트리 요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요 녀석들이 참조를 할 수 있는 보조선으로 스케치에서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스케치를 참조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쉐입 바인더가 스케치 하는데 좀 불편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쉐입 바인더들을 비활성화 시켜보면 이제 제가 따온 요 선들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심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하게 해주고 요 선과 요 점과 선을 일치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필렛을 좀 주면 좋겠죠. 필렛을 주고 이 필렛은 여기에 또 일치를 시키고 여기도 필렛이 아니라 챔퍼를 주고 이 챔퍼를 이 선에 일치를 이렇게 시켜주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모터가 이제 지나와야지 되니까 여기다가 원을 또 하나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마 모터 쪽에 마이너스 공차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마 그냥 딱 맞추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23 이렇게 주고요. 네, 이렇게 주고 아무래도 브라켓이니까 요거를 이쪽은 보조선으로 이렇게 두고 조금 더 밑으로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주고 일치시키고 디멘전으로 해서 여기는 한 20 정도만 줘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폐곡선이 안 되니까 이것도 보조선을 이렇게 바꿔 놓고 지금 쉐입 바인더에서 지금 고정을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요만큼만 팠네요. 그래서 몇 개가 더 밑에도 두 개가 더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치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회전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방법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뷰 스케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정면으로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요걸로 보셔도 되고 네, 일단 이렇게 지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을 건데 구멍은 제가 뚫는 거를 일단 여기서 지금 지오메트리를 딴 거를 가지고서 또 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요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름이 2.5니까 이게 M3 탭인가 봅니다. M3 탭인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한 좀 타이트하게 좀 줄까요? 3 이렇게 해서 3.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를 만들기 위한 일단 3D로 이제 바꾸기 위한 그런 일단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두께는 한 5m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5mm 정도만 이렇게 줄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개가 더 뚫어져야지 되잖아요. 지금 두 개가 구멍이 더 뚫어져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구멍을 또 두 개를 더 뚫으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비활성화 시켰던 그 쉐입 바인더를 다시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 주십니다.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다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치를 해줄 건데 뒤에 쉐입 바인더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쉐입 바인더가 안 보이니까 패드를 잠깐 비활성화 시키고 여기서 다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찍고, 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2.5가 아니라 3을 원하는데 자꾸 2.5로 아까 스냅이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이 오토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디멘전은 3 이렇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도 지금 오토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얘는 뭐가 들어간 거지? 자, 지금 얘도 오토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속 조건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클릭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Associated Constraints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골라서 지우는 거예요. 관계된 컨스트레인트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너도 3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동심.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준비가 됐고, 자, 지금 요 스케치 있죠. 지금 그림 방금 전에 수정한 거 바로 이전에 했던 거 요것만큼은 이번에는 또 이제 뚫어야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홀로 해가지고 홀이 아니고 포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래 있던 지금 파트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파트가 아니라 어셈블리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맞는 마운트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팁이 좀 있다면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다 그렸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제 경우에는 엔간하면은 여기 참조에 썼던 바인더를 지웁니다. 이것들을요. 그럼 이제 경고가 떠요. 그러면은 원래 참조를 했던 형상에 없어지니까 없어지는데 너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만약에 아까 그 쉐입 바인더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쉐입 바인더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어셈블리에 뭐
구멍 간격이 뭐 수정이 된다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이 제가 만든 파트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다 만들어진 걸 불러오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만드시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참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일 때 뭐 이 구멍의 간격이 뭔가 더 좁아지거나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쉐입 바인더에서의 그 모양도 같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패드 아까 이 만든 이 간격도 같이 따라서 변하게 되거든요. 네. 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편할 수 있죠. 자기가 본인께서 이제 뭔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같이 다 바뀌어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미 기성품이고 이 홀 간격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할 게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일 때는 오히려 그 쉐입 바인더가 계속 있으면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모터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식일 때도 같이 이 쉐입 바인더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변형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서 그냥 저는 일단 하나 참조가 끝났으면 그냥 쉐입 바인더를 지우는 편인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 그거는 편하신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놨고요. 지금 요거는 어셈블리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얘는 어셈블리에 있는 객체지만 지금 요거는 아직 파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셈블리가 된 건 아니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제가 바인더 지금 지운 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켰는데 어떤 이상한 점들이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마운트 놓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옮겨 보면 이런 식으로 경고들이 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케치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스케치가 쉐입 바인더랑 안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뜨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지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버리죠.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쉐입 바인더를 지우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백을 시켜긴 했는데 뭔가 이것도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래서 쉐입 바인더를 이렇게 지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에디 스케치로 들어가면 이제 스케치가 살짝 꼬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돌아왔는데 뭔가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솔버가 뭔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쉐입 바인더랑 관계된 이런 객체들을 다 지워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아마 같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에디 스케치에다가 지금 여기서 요거를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화살 지금 또 경고 떠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들어간 다음에 아마 나오면 지금 뭔가 지금 아까 구멍이 없어졌네요. 지금 여기서 포켓은 좀 다시 뚫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은 지금 포켓 패드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이제 포켓에서도 뭔가 영향을 좀 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안 건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아까 그 쉐입 바인더를 그냥 지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쉐입 바인더가 있는 상태에서 이 파트를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오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친구를 그대로 그냥 좀 써볼게요. 일단 그래서 지금 쉐입 바인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셈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요게 계속 에러를 띄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어셈블리로 불러와야 되니까 마운트도 비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워크벤치로 가셔서 가면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셈블리 클릭하시고 우클릭했을 때 액티브 오브젝트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액티브 오브젝트를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 메뉴들이 몇 개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운트 요거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K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어셈블리를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얘네들을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셈블리를 불러올게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면과 지금 어셈블리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하고 동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해 보기 위해서 요 면과 지금 요면이 서로 동심이 돼야지 되니까 누르고 컨트롤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레볼루트 조인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실린더리칼 조인트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실린더리칼 조인트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오케이 누르고, 실린더리칼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회전 조인트는 돌아가기만 해요. 근데 실린더리칼 조인트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두 면을 패러럴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붙기만 하면은 어셈블리는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 면과 요 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치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픽스드 조인트 두 개를 고정시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뭔가 솔버가 꼬여 있는 건가? 지금 꼬여 있는 거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는 요거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 지금 면 대 면으로는 약간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해볼까요? 요 면과 요 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요 면과 요 면을 클릭을 하시고 거리를 이용해서도 조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요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얘를 0으로 놔도 뭐 같은 게 되죠. 아까 지금 면으로 면 대 면으로 이렇게 놓고 픽스드 조인트를 했을 때 약간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리캐드에서 기본 어셈블리인데 아직 이제 솔버가 이거를 사실 여기서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 면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가 또 한번 해석을 해야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면과 이게 평면이고 여기랑 뭐 맞춰지면은 일치가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게 솔버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아직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프리캐드의 어셈블리를 안 씁니다. 잘. 그래서 그 어떤 걸 좀 많이 쓰냐면은 지금 어셈블리 프리캐드에서 많이 쓰는 어셈블리가 이제 요거는 프리캐드에 새로 추가가 된 거고 많이 쓰시는 게 이제 A2 플러스라고 하는 어셈블리 애드온이 있고요. 어셈블리 3라고 하는 애드온이 있고 어셈블리 4라고 하는 애드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방식들을 이제 여기서는 조인트라고도 하고 뭐 다른 그 툴에서는 그 메이트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이제 구속 조건들이 있는데 구성 조건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A2 플러스하고 일단 어셈블리 3는 이 프리캐드의 어셈블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면 잡고 그 다음에 조인트, 뭐 메이트 이렇게 시키는 방식이고, 근데 이게 이제 솔버 부분들이 약간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잘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어떤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메이트를 그러니까 다시요 조인트를 시키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솔버가 그 면의 특성을 또는 그 내가 선택한 그 선이나 뭐 점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더 매뉴얼에 가까운 어셈블리 4라는 거를 좀 쓰는 편이에요. 어셈블리 4 같은 경우는 약간 솔버가 하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류가 나는 확률은 확실히 적은데 제가 이제 손을 한 번 더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이제 하게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설명을 어셈블리 4는 따로 좀 강좌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픽스 이거 일단 붙여놔야죠. 그래서 요 면과 요 면과 요 면 클릭한 다음에 저는 디스턴스로 붙이겠습니다. 디스턴스로 해서 0으로 만들어서 딱 붙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조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더 얘기를 좀 하자면 볼트로 이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볼트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볼트 머리가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보통은 카운터볼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터볼을 좀 쉽게 넘는 거 그것도 그냥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마운트가 약간 모델이 꼬여 있어 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스케치를 다시 하고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잘 올라오긴 하니까 그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그리려고 하는데 요 구멍을 지금 스케치를 해서 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안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구멍에다 뭔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안 잡히니까 이때도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로 일단 이 구멍들의 중심을 이렇게 따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충 스케치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해도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요거 따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두 개 이렇게 놓고 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레이를 놓고 한 개, 두 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냥 어레이 쓰는 거를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각각 4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 치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스케치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죠? 스케치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 생긴 파일 오류 때문에 여기서 다시 좀 만져야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소켓을 지우면 보이려나? 안 보이네요. 자, 그냥 하는 거 그냥 다시 깔끔하게 수정하고서 그러고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까지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오류 있는 것들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요. 지금 얘부터 오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된 거죠. 아까 그 쉐입 바인더 때문에. 그래서 쉐입 바인더를 일단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오류가 나서 이상한 것들은 일단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빨간 거 아까 쉐입 바인더에서 불러온 건데 요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워주고, 그러면은 일단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어셈블리 켰을 때 네, 지금 솔버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구멍들을 막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 자체가 해석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항상 수정을 하고 나면은 뭔가 꼬여가지고 막 뒤틀려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냥 저는 속 편하게 그냥 어셈블리 4를 써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 편집을 좀 해줘야 되니까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면이 제가 아까 이걸 옮겨 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참조를 해도 일로 안 오죠. 그래서 좀 골치가 아파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은 요거를 해결을 좀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또 쓰시다 보면은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요게 31입니다. 지금 이 간격이 31이니까 일단은 그냥 매뉴얼로 그냥 그려 볼게요. 요거는 지금 31, 31이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쉐입 바인더 없이 그냥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다 지워주고, 자 여기서 그냥 바로 그리겠어요. 여기서 파트 디자인으로 가시고 스케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 사각형으로 이렇게 놓고 31, 31로 간격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해주십니다. 아까처럼 어레이를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는 겁니다. 카운터 보어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홀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카운터 보어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나사 규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ISO 메트릭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파인으로 하면은 공차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볼트가 좀 타이트하게 구멍을 이제 뚫어주는 거고, 이제 레귤러로 하면은 좀 널널하게 구멍들을 잡아 뚫어주는 겁니다. 치수들을요. 그래서 저는 파인으로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3짜리 카운터 보호를 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M3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홀컷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홀컷 타입을 뭐 카운터 보호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싱크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카운터 드릴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카운터 보호하고
카운터 보호를 많이 쓰는 편이죠. 카운터 보호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보통 동심을 잡아주잖아요. 동심을 딱 잡아주는데 동심 이쪽에서 동심 좀 널널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뭔가 동심을 잘 못 잡아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접시라고 하는 접시 머리 볼트를 이제 써서 포지션을 딱 정확하게 잡아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쓰면 이제 뭐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도 이제 카운터 싱크 둘 다 카운터 싱크예요. 얘도 카운터 싱크고 얘도 카운터 싱크인데 요 카운터 싱크는 우리나라에서 구하는 쓰는 그 접시머리 볼트랑은 조금 규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중에서 구하는 이제 그 왜 육각 렌치로 조일 수 있는 접시머리 볼트 같은 걸 쓰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요 10642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서 이제 탭도 뭐 같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탭 같은 것도 여기서 낼 수가 있는데 탭을 내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논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스레디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탭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제 여기가 아마 분류가 이제 탭으로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뭐 미스미나 이런 데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아마 탭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탭으로 내가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모델 스레드를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이게 뷰를 스레드 뷰까지 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까지 나사선까지 표현이 되는데 요게 그 보기에는 이쁘지만 그쵸. 근데 그 모델링 할 때 이 솔버도 그렇고 부하를 엄청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 따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탭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냥 요 스레디드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은 탭이 아니라 카운터 싱크고 저는 카운터 보호로 하는 것보다 접시로 고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뭔가 좀 곡차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로 가서 또 꼬이죠, 그죠? 보면은 여기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메이트 방식이 수정을 하고 나면은 메이트가 막 꼬이는데 그게 은근히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솔버가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뭐 프리캐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솔리드웍스나 뭐 이런 툴에서도 다 제가 자꾸 메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인트인데 이 조인트들을 다 잡아놔도 파트를 좀 수정하고 나면은 다 뒤틀리고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라서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가 틀어졌을 때는 지금 다시 잡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도 지우고 패러럴도 아까 지우고 실린더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잡고 이렇게 하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트랜스폼으로 해가지고 좀 옮겨줘야죠. 이렇게 돌아가 있네요. 또 그죠? 그러니까는 180도 한번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메이트를 잡아야지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메이트라고 하네요. 조인트를 잡아 주셔야지 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잡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클릭 컨트롤 하시고 요거 면
클릭하시고, 워크벤치가 어셈블리가 아니네요. 자, 어셈블리로 가셔서 액티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리칼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면하고 그 다음에 패러럴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아까 지금 이거가 제가 수정을 했을 때 꼬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구멍이 아까 막 없어졌다가 구멍이 생겼다가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근데 생긴 또 이력 자체가 좀 다르죠. 아까 구멍을 만들었던 과정이랑. 그러다 보니까 뭔가 꼬이는 거고,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면 그리고 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턴스로 잡으면은 속은 편한데, 이런 솔버에서 꼬이는 것까지 나중에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면 대 면 잡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구별이 되는 것들, 이렇게 여기에 이 호하고, 여기는 뭐 안 변할 거니까 상관없겠네요. 여기를 면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내가 수정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그런 객체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은 거의 안 변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걸 가지고 디스턴스를 잡으면 나중에 이런 구멍들의 치수가 수정되거나 뭐 카운터보어에서 카운터 싱크에서 카운터 보어로 바뀐다거나 했을 때 변화가 최소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지만 아답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파트 디자인에서 어셈블리로 간 상태에서 파트 디자인 들어가서 파트 내가 만들 거 바디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바디 액티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쉐입 바인더를 이용을 해서 뭐 뒷면에서도 잠깐 보면 뭐 쉐입 바인더를 이용해서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쉐입 바인더로 이렇게 면을 따와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방금 전에 뭐 이상한 거 잠깐 떴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디가 지금 바디가 제가 또 편집을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이클릭 레퍼런스가 떴는데
네, 지금 잠시 좀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떴던 거는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저도 아리송하긴 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에 지금 제가 어셈블리가 다시 붙어 있어 가지고 저장했던 거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저장이 안 됐나? 여기 있네요. 지금 지금 여기에 지금 어셈블리가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또 뭔가 편집이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이클릭 레퍼런스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약간 이제 저의 추정인데, 요거는 지금 요 마운트가 지금 제가 지금 컨트롤 G를 막 누르다가 풀려버린 것 같은데, 어셈블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네가 한 묶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지금 꺼내 오는데, 얘 정보에서만 꺼내오면 되는데 거기에 이거에 대한 정보, 마운트에 대한 정보도 같이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로부터, 그러니까 한 바디처럼, 예를 들자면 한 바디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 여기서 쉐입 바인더를 꺼내올 때 마치 얘가, 그러니까 이거의 링크가 이건데, 그죠?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어셈블리로 들어간 거니까는. 그래서 요놈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자기를 참조하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럴 때 이제 저게 뜨거든요. cyclic reference to unnamed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데, 어셈블리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를 마운트를 지우면은, 그때 어셈블리 된 걸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쉐입 바인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러와야 되는 요런 상황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요런 불편한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쓰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회피하는 방법은 뭐 한 방에 조금 최대한 그려놓는 게 좋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릴 때 한 번에, 그래서 어셈블리를 얘를 또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뭔가 참조를 해가지고 뭐 구멍을 뚫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트 상태에서 최대한 뚫고 정할 거 다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셈블리로 조립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 어셈블리 그 상태에서 참조를 해가지고 파트를 만드는 요 과정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그 하는 과정,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강좌가 쭉 진행되면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올린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반영해서 제가 좀 보고 또 피드백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